토마토 TV 이토마토 정권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는 카카오톡이라든지 리딩하지 않습니다. 저는 토마토 TV와 이토마토 정권방송에서만 유일하게 전속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 1등주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이토마토 끄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에서는 올릴 수 있을 1등주, 동방박사 1등주 TV이기 때문에 1등주 위주로만 올려놓습니다. 단기 종목은 단기 시황이라고 해서 같이 단기 종목도 드리고요. 가끔가다 이제 드리기 때문에 매일매일 제가 유튜브로 방송해서 하지 않습니다. 뭐 유튜브로 제가 뭐 수익 구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는 하는데요. 그래서 유튜브도 실시간 제가 방송 올리면 바로 볼 수 있도록 알람을 해 놓으시면 저희들도 사면, 뭐, 장중에 이야기하면 같이 여러분들도 사도 되는 주식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 종목도, 주식 선물을 할 수 있는 종목도, 그래서 하시고요. 재본 전문가 투자 클럽에서 진행하는 4분기, 투자 전략, 대시세 유망주 공개에 대한, 온라인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따가 유튜브는 동영상을 올려드릴 텐데, 일단은 오늘은 이토마토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토마토 TV로 이토마토로 신규 회원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다른 방송국에서 이렇게 가다가 테마주 위주로 많이 하죠. 방송국에서는 소형주. 이토마토나 토마토 TV에서는 뭐 조금만 부실주라든지 소형주를 잘 하지 않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리고 실력 있는 전문가도 워낙 많기 때문에 대형주나 우량주 위주로 중소형주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토마토 TV가 자금이 크신 분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많이 이제 오고 있으니까 자, 녹화는 하고 있습니다. 자, 4분기 투자 전략을 먼저 하기 전에 한번 차트를 보면 현재 시장 상황을 보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저는 이제 종합주가 지수만 주로 보는데, 코스닥 지수도 있죠. 코스닥 지수나 뭐 종합주가에서는 비슷하게 움직여요. 방향은 거의 같이 움직여요.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8월 초에, 배워야 산다 8월 초에 끝날 때는, 늦가을에 늦가을 정도는 확실히 조정 급락장이 온다, 늦가을에는. 늦가을에 이제 10월 중순 이후를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게 미리 한 달 앞당겨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 전에, 2020년도 하반기에 대폭락장 올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그때 뭐 코로나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장이 좋으면 2020년도 하반기에 대폭락장 와서 장이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2020년도 3월에 대폭락장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온 거고요. 사실은 이제 2018년도 10월에 폭락장이 왔었죠. 17년도 그때 그런데 좀 요즘은 사람들이 좀 빨리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10월달 20일 정도나 15일 정도부터 하락장이 확실히 올 거로 봤는데 미리 왔어요. 지금 9월달에 9월에 2450, 이게 2450 너무 빨리 간 거죠. 지난달에 8월 때 2458 가고 2450 가고 이번 달에 연봉을 주고 있거든요. 이틀 동안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날 되면 월봉이 끝나죠. 이틀 동안 2340 지금보다 한 62포인트 정도 상승하기 전에는 원봉이죠. 찬찬이님, 그럼 바닥 다진 걸까요? 내가 지금 이제 시작하는데 무슨 벌써 결론이에요? 이렇게 급해요. 주식 이렇게 급하면 주식이 얼마나 그렇게 급하게 뭐 바닥 사람들이 그렇게 급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주식은 차트라는 것은 남들이 다 종합주가에 우리나라 사람이 코스피 다 매매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움직일 것 같으면 세상에 이렇게 빨리 눈치채고 빨리 할 것 같으면 세상에 다 돈 벌지. 지나고 나야 다 알아요. 그죠? 그것도 지나고 나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죠? 제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큰 배가 바다에서 항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항해하고 있는데,
배가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그냥 오잖아요. 그죠? 근데 왜 배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파도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큰 파도가 치고 있어요. 그럼 큰 파도가 치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멀리서 보면 아니 가까이 큰 파도 칠 때 한쪽 면이 거의 수면으로 잠길 정도까지 넘어갔다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일반적일 때가 있고 파도 쳤을 때 이게 파도가 그 배를 삼켜버리고 완전히 배를 뒤집힐 수도 있는 거죠. 그 작은 배들은 파도가 치면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배를 내가 타고 있을 때는 이 파도의 즉 변수를 알아야 되는 거죠. 뒤집히지 않으려면. 아니면 풍랑주의보라든지 작은 배들은 풍랑주의보 뉴스나 기상예보를 보면서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큰 파도라든지 풍랑주의보가 오면 아예 나가지를 주의를 하든지 안 나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큰 배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바로 지금 아직까지 이게 지금 5개월 올라갔죠. 양봉으로. 지금 6개월째입니다. 5개월로 6개월째 조정받으면 종합주가지수가 7, 8개월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보시면 왼쪽도 6, 7개월 올라갔다고 조정받아. 근데 하늘선이 4, 5개월 갖다 조정받아요. 그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개월. 그럼 5개월 가면 조정받으면 많이 조정받죠. 길고. 이게 사람이란 것은 많이 올라가면 팔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해집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처음에는 다시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만 확실히 내가 손해를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두려워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중요한 시장에 놓여 있습니다. 변곡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3월이죠. 여기가 코스피 지수를 보면 월봉으로 4월이네. 그죠? 4월, 5월, 6월, 7월, 8월. 8일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 달에 연봉이 나오면 최소한 다음 달까지는 못 가요. 11월 중순까지는 못 간다는 얘기죠. 지수가. 최소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최소한 중에, 못 가는 중에 어떤 큰 악재가 나온다면 그냥 내려 꽂겠죠. 왜 그럴까요? 이따 이런 얘기 상세히 할 텐데, 근거를 갖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올라갔을 때,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밑에서 4월부터 사신 분들은 전부 다 가만히 갖고 있다면 지금까지 이익이겠죠? 아직도 안 팔아도 이익이에요. 그럼 장기 투자자들은, 밑에 사신 분들은 종합주가 지수가 2236포인트, 2236포인트가 붕괴되지 않는 이상은 장기 투자자한테도 아주 손실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자, 장기 투자자들은 평균 단가로 계속 샀다면 아무리 높아도 평균 단가 2100포인트 정도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자, 2018년도 11월. 2018년도 여기 10월이잖아요. 2018년도 10월이니까 10월에 대폭락했잖아요. 2018년도 10월 이후에 주식하신 분들은 지금도 이익 중이라든지 별로 손실이 안 나든지 해야 되겠죠. 아니면 본전 내외는 돼야 되겠지. 2100 여기가 평균 단가 내외에서 여기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빠진 적도 있지만 그래서 2018, 19, 20, 2년 동안 지금 기본적으로 본전 내외는 있는 거죠. 2년 동안 했을 때. 자, 그런데 올해 4월부터 주식하신 분들은 쭉 이익 중이죠. 채팅창 질문하지 마세요. 오늘은 온라인 강연회입니다. 공개방송 아니라서. 이웃과 더불어님처럼 지금 팔고 다시 사야 하나요? 도박입니다. 모르잖아요. 지금 패가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팔고 다시 사요? 내려갈 걸 확신 있으면 다시 팔고 다시 사면 되죠. 본인 확신 있나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 남들 동거 가서 지금 팔고 다시 사세요. 이렇게 하면 동거 가서 말이 믿냐고요. 이익 나오면 믿고 손해 나오면 안 믿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듣고
동방박사, 서방박사, 남방박사 이야기 다 듣고 본인이 결론 낼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죠.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그냥 이제 다른 분도 강연에는 질문하지 마시고 끝날 때 질문하고 싶을 때 하라면 그때 하시고 지금 한 300명 넘는 사람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저도 딴 얘기 안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먼저 조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항상 올라갈 때 급등하고 나서 월봉 연봉이 나오면 무조건 조정 갑니다. 급등하고 월봉 연봉이 나왔을 때는 조정 가요. 안 간 적이 없어요. 월봉 연봉이 나오면 그러면 이틀 뒤에죠. 자, 월봉 연봉이 나오면 여기서는 이 연봉은 2017년도 연봉이었죠. 이거 망치형이죠. 2017년도는 여기 망치형이 나왔죠. 그죠? 요 망치형은 리만 브러더스 사태를 아주 정보를 미리 아는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대폭락했다가 다시 끌어올리고 9월, 10월 달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이때도 기억하는데 여기 있잖아요. 급락했잖아요. 이때까지 주식을 6월까지 주식을 이렇게 올라왔는데 700포인트에서 1600포인트, 1700바에 왔어요. 그죠? 1년 내도록 몇 년 동안 올라왔어요. 비관을 그렇게 비관주의로 주식 어떻게 경기도 안 좋아 올라가냐고 주식을 카드 사태 나고 막 그래서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계속 비관주의를 막 줬다. 그 유명한 비관주의자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제는 완전 자기의 철학을 바꿔서 비관에서 긍정을 바꿨어요. 이기 때. 그래서 올라갔죠. 진짜 여기 가고 그 다음 폭락해서 그래도 사라고 그랬어요. 망했죠. 자, 비관주의가 긍정으로 바뀔 때라든지 긍정주의가 비관으로 바뀔 때는 바닥권이든지 저점입니다. 심리가 최압박을 당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중에 주식이 지금 현재까지 왜 주식 올라가지? 주식 올라가지? 야, 경제 코로나도 이렇게 있고 말이야. 경제도 이렇게 안 좋은데 사람들 다 망해가는데 왜 주식은 올라가냐고. 그래서 비관만 사로잡혀 있다가 이제 내려오니까 사야 되겠다고 하신 분들은 고점에서 물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 내려갈 때도 긍정이고 내려갈 때도 긍정이었다가 지금도 긍정인 사람은 돈을 벌어요. 주식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시황관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사람이 벌었어요. 왜냐하면 장기 투자로서는 끝없이 올라갔죠. 미국도 미국 90년 우리도 마찬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비관을 사더라도 1년 동안은 비관 사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여기는 비관을 사더라도 장기 투자로는 반드시 긍정을 갖고 있어야만 돈을 버는 거죠. 100포인트에서 지금 2323배 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맨 수년 동안 10년 동안 안 좋더라도 89년 10년 동안 안 좋더라도 이게 3년간 2년간 좋죠. 그럼 회복은 합니다. 주식은 생각보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게 주식 투자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손해보신 분. 손해본 사람 도박을 해서 그렇지 어떤 주식이 망하는 주식, 즉 퇴출되는 주식 몇 개 없어요. 1년에 10개, 20개도 안 나오죠. 그죠? 그래봤자 2,000개 중에 내가 3%, 2% 안에 드는 것도 어려워요. 그죠? 2,200개, ETF가 2,200개 중에 30개도 안 되는데 20개 정도 내가 퇴출되는 주식 잡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 참 어려워요. 그죠? 물론 신라젠이라든지 이런 거 껍데기잖아요. 내가 집 사면 5,000원 다 이야기해줬죠. 왜 대주주가 어디 지분 교환하러 어디 다닌다고 내가 끝까지 이야기해줬어요. 건드리지 말아라. 코롱 티슈진. 그러면 과거에 아니다 이거 왜 이쪽에 가냐고 하려면 확실한 거라. 그래서 퇴출되는 회사 잡기도 어려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주식은 소형주, 테마주도 거의 다 10년 안에 전부 다 올라가요. 안 올라가면 거의 없어요. 망하지 않으면 다 올라가요. 망하면 못 올라가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주식을 여러 종목을 사고 팔아서 손해보는 거지 한두 종목으로 압축해서 계속 사기만 사주면 이익이 100% 나요. 기본
주식 오르락내락 하는데,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잃는 거죠, 늘. 자, 지금 보시면 월봉 차트를 이렇게 보면 평균 단가 2000포인트에서 1900에서 2100포인트죠. 여기서 잠깐 올라간 거는 사실은 2017년도 경기 좋아서 올라간 거죠. 17년도에 경기가 세계적인 경기가 좋았어요. 그 다음에 경기가 세계적으로 무역 분쟁에서 나쁘니까 여기 무역 분쟁으로 급락했다 또다시 안 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대가 컸어요. 이제 올해 기대가 컸는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또 새로운 게 나오니까 대폭락을 해서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회가 다시 온 거죠.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했는데 지금 거래가 많이 실렸죠. 생각보다. 거래가 이렇게 많이 실렸다는 건 급락했을 때 이렇게 거래가 많이 안 실려요. 여기도 급락했잖아요. 그죠? 평상시보다 실려봤자 얼마 안 실려요. 잠깐 이제 실리는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급락했더라도 평상시에 거래 이렇게 많이 실린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요. 지금은 가금 7조 정도에서 5조에서 적게면 5조, 7조 거래되고 30조씩 거래되고 있죠. 하루에도 몇 번도 사고 팔고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많이 빠졌을 때 이게 과거와 좀 다르게 올해는 단기에 급락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주식을 지금 만만히 보고 있거든요. 아주 만만히 보고 있어요. 매매를 하는 게 특히 요즘은 이제 유튜브 B급 전문가들 많죠. B급, C급, D급, E급, F급까지 B, C, D, E, F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지도 안 되는데도 사람들을 그냥 5% 이익, 아니 3% 이익 보고 3% 손절하고 5% 먹고 나오고 3% 손절한다든지 하루에 5번씩 1% 먹고 5번씩 매매한다든지 많아요. 그죠? 적은 돈으로.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쉽지는 않아요. 앉아서 전업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일도 안 하고 생산적 일도 안 하고 사고 팔고 하면 되겠냐고. 그죠? 그래서 근데 올해 거래가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늘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거래가 실려 있다는 것은 많이 매매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신규로 많이 유입됐고, 그래서 고객회탐이 늘면서 신규로 많이 유입됐죠. 이번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하면서 수십조가 들어가 있고, 상장, 그 다음에, 공모로 시장에 들어가 있고, 고객회탐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돈을 별로 못 벌었죠. 몇 주 못 받고. 자, 그러면 이제, 공모를 해서 돈이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집중 투자를 좀 해보겠다 해서 집중 투자 늘어나겠죠. 당연히. 젊은 사람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도 그렇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또 생산적인 일을 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집중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돈을 벌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월봉으로 이번 달에 연봉이 주면 아주 위험한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정을 염두에 둔 매매를 항상 해야 되죠. 리스크 관리를 꼭 해야 된다. 제가 요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이따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증거를 다 댈 겁니다. 지금까지 번 돈은 지켜라. 중소형주에서 테마주에서 보신 분들 다 팔아셔. 4분기 중에. 4분기 아닙니다. 10월 중순 전에 다 팔아가지고 테마주, 바이오주, 엔트주, 각종 테마주 팔아가지고 돈 자신 주식 안 하든지 보신 분들은 이익금 빼든지 100% 이상 이익이 났다. 그럼 이익금 빼가지고 따로 저축하고 예금 들고 적금 들고 나머지 원금을 빼고 1억에서 2억 됐다. 1억을 빼고 원금 나머지 이익금으로 주식을 하든지 그래서 경험을 좀 쌓고 다시 나중에 기회 오면 그 적금 등급 다시 가져와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까지 돈을 오래 못 보신 분들 이걸로는 회복도 못하고 아직까지 2, 3년 동안 깨먹고 있는 분들은 주식 새로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대다수 여기서 3월에 폭락했을 때 망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망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장이 올라온 상태에 다시 또 여기서 급하게 시작을 하게 되면 또 망해요. 그죠? 잘못하면. 그래서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해도 되고요. 조정이 한번 들어가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오늘 이제 투자 전략까지 다 할 겁니다. 지금 2276포인트, 78포인트입니다. 결론은, 이따가 내드릴 텐데, 자, 먼저 보여드리면 국내 주식 변동성 코스피 기준으로 뭐 코스닥 워낙 뭐 바이오주라든지 바이오주 빠지면 코스닥 안 되는 거고요. 요즘 이제 전기차 관련주가 또 상위권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이제 나머지 소부장이 벌써 빠졌잖아요, 그죠? 이제 바이오주 그러니까 추세 빠져버리면 코스닥은 안 되는 거고요. 제자리 내려가는 거고 코스피만 보시면 되죠. 저는 뭐 코스피만 하니까 코스피 위주로 봅니다. 대형주 위주로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방송하는 방송국에 있는 전문가 중에 대형주 코스피 200 중에 최고로 리딩 잘하는 사람은 아마 동방바사 최변준모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코스피 200으로 몇 번 먹는 사람가 있냐 와보세요. 그리고 코스피 200 초대형주 주식 선물로 2배씩 3배씩 1배씩 사가지고도 손해 안 보신 분 있냐 나와봐요. 주식 선물로 1배씩 저 예수금에 올인시키는 전문가가 있냐고요. 주식 선물 비중을 뭐 5% 10% 이렇게 주지. 대형주를 그리고 지금까지 대형주 코스피 200 중에 시가총액 30등에서 시가총액 10등 안으로 갈 거라고 강력히 이야기했던 몇 년 동안 삼성 SDI가 한 번도 매도하지 말고 주장해서 지금까지 온 대한민국의 전문가는 저밖에 없어요. 30만 간다가 아니라 60만 간다고 미리 이야기. 2017년도에 제가 제 TV 방송 보세요. 제가 TV에서 TV 방송으로 VIP 상담이라 이런 데서 계속 2020년도 목표가 67만이다. 50만 9천 찍었죠. 올해 갈 거야 아마 67만. 올해 못 가면 내년에 가겠지. 내년 못 가면 전년에 가든지. 어쨌든 갈 거야 그죠.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됐지만. 자 코스피 국내 주식 변동 삭대로 4분기입니다. 2020년 4분기 연말 주식시장 전망의 키워드는 여기 있고요. 결론은 국내 주식 변동 삭대로 코스피 저항은 2412포인트입니다. 이제 2460 정도 왔기 때문에 저항입니다. 2412포인트 돌파하면 이제 2609포인트인가 다 돌파하겠죠. 그럼 2890 이렇게 갈 거예요. 올해는 2890 못 갈 걸로 보이고요. 내년에 갈 것 같아요. 내년에 코스피 버블장이 나올 것 같고, 지금은 안 나오고요. 4분기가 아주 중요한 분기라는 거지. 그래서 4분기에 흐름을 보고 4분기에 또다시, 여러분한테 주식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가 올 걸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 제 온라인 강연에 듣고, 인생 역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은행 예금 든 거 예금 담보대출 50% 받고 정기 담보대 50% 받아 돈을 구해놨다가 4분기에 급락할 때 사고 싶은 주식을 많이 사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내년에 버블장 왔을 때 좀씩 팔아먹으면 원금 빼면 돼요. 더블감 원금 빼면 되잖아요. 세상이 제일 안전한 거죠. 그러면 이익금으로 평생 해도 되죠, 주식. 그럼 주식으로 깨먹을 일 없잖아요. 안 되면 돈이 1000밖에 없다. 1000만 원 가지고 주식 선물로 폭락할 때 1배, 2배, 3배 사면 돼요. 1000만 원, 3000만 원 하다 놔두면 내년에 6천만 원 최소한 되니까 그러면 내 원금 1000만 원, 그러니까 3000 빼고 3000 가지고 계속 하면 되죠, 앞으로 선물로. 자, 그래서 이 바닥금이 만약에 이 1960포인트 이 정도까지 내려갈 때가 저는 최악이라 보거든요. 제가 2018년도인가 10월에 폭락하고 났을 때 19년도 봄에 아마 그랬을 거야. 아마 작년 봄인가 18년도인가
1460포인트가 자꾸 눈에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460포인트 이게 빠져야 되는데, 저도 전문가니까 이렇게 1460 빠진다고 계속 하면 저도 먹고 살기 힘들겠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나 펀드를 유치하든지 주식 시장은 사람들이 와야만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주식 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저도 돈을 못 벌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도.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다수 긍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시향을 많이 재개를 합니다. 제가 2000포인트 대해서 1460까지 내려갈 거라고 엄청나게 맨날 하고 다녔어요. 비관을 해서. 그럼 나가 주식 하겠냐고 저한테도 오는 거지, 그죠? 제가 선물을 매도 치지만 주식 선물은 쉽냐고, 그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4분기는 1960포인트가 아마 바닥권이, 물론 더 악재가, 지금 예상한 변수로 말하는 거예요. 더 큰 악재가 나온다면, 이건 당연히 붕괴되겠죠. 지난번에 3월 달 대폭락이 전에 2월 3월 초나 뭐 이렇게 돼서 1960포인트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마 지지될 거라고 2000포인트 1960 찍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다가 쫙 빠졌죠, 그때부터. 그래서 전 1960을 지지될 거라고 그때 3월 초에 봤는데 코로나 그렇게 공포스럽게 빠질지는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 전에 이게 추세를 보면 차트를 보면 그렇게 빠져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제가 변수를 다 분석해 봤을 때는 저항 2412포인트고요. 바닥은 1960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 내용을 얘기하지만 한 차트를 잠깐 보고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이제 월봉 차트죠. 지난번에 차트에서는 평균적으로 보면 여기가 번개 올라갔다 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 2050년 이렇게 지지해야 되는 거죠. 그럼 코로나 때문에 빠진 거죠, 여기에. 빠졌는데, 이 보면 스토캐스는 올라가고 있죠, 그죠? 신기하게 보세요. 스토캐스는 저점이 올라갔죠. 그죠? 그럼 저점 내려갔는데, 이건 올라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저점 빠지는 두 번이잖아요. 자, 월봉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닥, 3번만 나오면 돼, 무조건. 두 번이죠, 그죠? 그럼 여기 3번이, 여기서 어디서 만약에 1000포인트, 1400이니까 많이 빠져야 이제 1080이라고 그랬죠? 요까지 빠져도 되게 되지만, 그래도 3번째예요. 순식간에 윗거래 달고 빠졌기 때문에 4월 초에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4월 7일 날 고액자산가 특별 강연에 해서 우리 유료원들 상대로 해서 이제는 돌아선다. 그래서 그럼 4월 초에 많이 사야 되는 거죠, 주식을. 돌아서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저점이 높아졌잖아요. 자, 3000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가가 3번 나왔기 때문에 돌아섰기 때문에 이 하락은 끝입니다, 이제. 여기 2607포인트부터 시작 하락은 이제 끝났어요. 저점 찍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점 찍고 나서 이제 가일권 들어갔어요. 가일권이라는 것은 불꽃잔치의 첫 번째 불꽃잔치는 아직까지 조정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조정을 거치고 다시 갈 때 그 가일권이 들어갔을 때는 대폭 등장이에요. 즉 버블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왼쪽도 보면 가일권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여기 들어가서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가. 여기서 돈을 실제로 버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1600에서 2200 가잖아요. 그죠? 30% 정도, 30% 오르니까 돈을 버는 거. 여기서 돈을 버는 거죠. 2017년도. 여기 첫 번째 갔다가 두 번째 갈 때가 아주 중요한, 엄청나게 가죠. 그죠? 조정받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거래가 별로, 여기에 거래가 실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개미할시 패턴 나오고 다시 갔는데, 이번에는 가일권 들어간 상태죠. 여기. 가일권이 들어갔다는 추세 강하든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 시점인데,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대략 이번 달 음봉으로 확정된다고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요일까지. 음봉이, 양봉 나올 일은 없어요. 요렇게 끝났어야 돼, 위로 양봉 끝나면 다음 달이 10월에 음봉 줄 거라 봤는데, 일주일 전까지 좋았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가서, 그죠?
일주일 한여름만 잘 버텼으면 10월에 딱 여기서 팔고 10월 초에 팔고 폭락했을 때 하면 되는데 그죠? 뜻대로 안 돼. 그리고 자, 그래서 데드 크로스 발생하니까 조정 들어갔습니다. 자, 조정 들어갔을 때 이 가장 강력한 지지선은 2236포인트는 지금보다 한 40포인트 빠지고 이달 끝나고 다음 달에 양봉이 뜨면 10월 말까지 이렇게 별로 안 빠져 양봉이 뜬다는 것은 4분기도 안정적인 흐름이겠죠. 그 다음에 올라가겠지만 그러지 않을 걸로 보여요. 이 많은 거래가 많이 실렸죠. 거래 많이 실린 게 바로 개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이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맘대로 매매하다가 이제는 내 계좌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 보세요. 한번 틀린지 뭔지. 여러분 계좌에서 요런 분들은 지금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보면 유튜버들이 많죠. 뭐 유튜브에 구독자가 뭐 60, 80만 명, 10만 명 이상 수두룩히 많아요. 그죠? 그리고 B급, C급, E급 전문가들도 무지하게 많아요. 전문가를 할 수도 없을 정도. 그러면 종목 추천이 계속 소형주를 계속 해가지고 3% 손절이다, 5% 손절이다 왜 안 하냐고. 그런데 그러면 일반인들은 초보자들은 차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종목 추천 전문가라고 추천하면 샀다가 손해 나면 팔지 않잖아요. 3% 자동 손절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때부터 손절을 내 계좌에서 손절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돈을 못 벌어요. 1억에서 이하 아니 1000만, 2000만 가는 건 쉽지만 2000이면 5000만 원 순식간입니다. 이거 내려가는 거는. 손절이라는 하는 것은 내 주머니 내 계좌에 돈이 나가는 거죠. 나간 돈을 다시 뺏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실력으로 뺏어오냐고요. 전문가들 대신 해주진 않아요. 그죠? 전문가는 매일매일 추천하든 해서 그 중에 가는 걸로 영업하면 되니까. 그런데 내 계좌 포트폴리오에서 종목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그 마이너스만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게 되면 이익 난 거 대신 다 팔아먹기 때문에 몇 프로씩 난 거 마이너스가 계속 늘어나는 거 종목 수는 늘어가서 그러면 마이너스. 이거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이런 분들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두려워지는 거죠. 이 거래량이 이 개인들 두려워지기 시작.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원래 직접 투자가 간접 투자가 76%였어요. 이제는 간접 투자가 줄어들고 직접 투자가 한 40%까지 늘었나?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늘었죠. 우리 공모펀드 다 전멸하고 있죠. 저는 공모펀드는 전멸해야 된다고 봐요. 펀드 매니저 정말 바보 같은 매니저들이에요. 고객들 돈을 맡기면 성향에 따라서 정확히 돈을 벌어줘야 되잖아요. 10년 동안도 100%도 200%도 못 벌어준 펀드가 수두룩하고 그러니 집져가지고 삼성전자만 사놔도 그죠 몇 배나 가는데 아니 삼성 SDI만 사도 2배는 갔을 거 아니에요. 20만. 작년에 사도 그렇고 3년 동안 펀드에 샀으면 100%씩 났을 거예요. 물론 펀드라는 것은 공부라는 건 한 종목 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장이 올라왔는데 그죠. 여기 올라왔는데 2,400 왔는데 펀드가 손해날 수가 없는 거예요. 2년 동안은. 어떤 경우든지. 손해는 안 났죠 지금은. 자 그런데 여기 거래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겁을 먹기 시작하면 매매를 하게 되죠. 빨리 손절도 하고 빨리 이익 실현도 하고 그때부터 돈은 안 벌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돈이 벌리나. 그래서 매매하면 안 돼요. 그죠? 좋은 주식 있으면 놔두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4분기에 조정장이 있을 때 엄청 기회라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부터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잠깐 이따 이야기를 잠깐 더 하고 가면 이런 걸 왜 저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를 설명을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지난번에 개미 할기시 패턴처럼 내려갔죠. 조금 올라가죠, 그죠? 그럼 올라가면 이건 내려가더라도 이걸 상승이 이 월봉으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 바닥은 이제 붕괴되지 않아요. 아니 내려가 이렇게 더블 자도 없어요.
자, 코로나가 팬데믹을 해서 지난번에 코로나 확진 다시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되더라도 주식은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식은 심리라 그랬죠. 투자 심리가 내려왔을 때 사니까 돈이 됐다는 거. 이 사람들이 올해 개인들이 초창기는 항상 개인이 벌어요. IMF도 1998년도, 97년도, 98년도 그 IMF 때 벌었어요. 사람들 IMF 때 진입한 사람. 2008년도 주식을 시작한 사람 또 벌었어요. 그죠? 이길 때 버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벌었는데 1, 2년 동안은. 근데 그 장기적으로 보면 못 번 거예요. 그죠? 왜 그래? 번 것을 계속 까먹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개인이 이겨요. 항상. 누가 팔아서 내려가는 거고? 외국인 팔아서 컨설턴트 팔아 내려가지고 당연히 개인이 팔아 내려간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긴 거예요. 지금은. 개인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죠? 그런데 좋아요. 그죠? 근데 이제부터는 그러면 여기서 누가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큰 손들이 공모펀드라든지 기관이 살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개인이 다 갖고 갔는데, 빼갔는데 또. 외국인도 우리나라 들어올 일이 뭐 있어요. 그죠? 세계 경기가 불안한데. 공격적 과거에 밑에다 팔아놓고 위에다 지금 들어올 일이 없어요. 그죠? 보세요. 삼성전자가 지금 55.92%죠. 과거에 57%에서 내려갔죠. 이게. 자, 1월달에 57%에 1월부터 계속 팔았어요. 34억 주에서 지금 현재 33억 주죠. 그 1억 주를 정도 팔았는데 1% 정도 팔아도 60억 주니까 이 주식이 60억 주죠. 그죠? 그러니까 1%가 6천만 주잖아요. 그죠? 1억 주 줄어 있어요. 1점 몇 프로. 자, 그러면 이걸 6천만 주 1억 주를 사야 되는데 사고 추가적으로 사기가 못합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여기서 57% 이상을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국민연금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지금 주식을 이렇게 올라왔는데 주식 비중이 높아야 되는데 21%까지 가야 되는데 뭐 안 가까죠. 18%인가 그런가. 그럼 팔아먹었다는 거죠. 그 외국인인 국부펀드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국부펀드 연금펀드도 이제는 조금씩 줄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연금이 지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외국인들의. 그러면 이제 미국은 주식 비중이 낮으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주식 비중 높여야 되겠다. 연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것도 미국은 40몇 프로고요. 주식 관련된 비중이 41.6%인가? 호주는 60%는 우리나라는 지금 18%인가 돼요. 그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국내만 그렇고 해외 같지만 뭐 30%대.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외국인들이 지금 이 가격대 이상에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들어오더라도 팔았다 들어갔다는 거죠. 삼성전자를 보면 그래요. 이렇게. 그죠? 샀다가 팔았다. 단기성. 그러면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로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들어오는 종목은 따로 있죠. 잘 안 들어와요. 그럼 지수가 쉽게 저 위로 갈 수는 없는 거죠. 길게 보면. 그래서 조정 들어가서 다시 빠져야만 이제 다시 이제 들어오든지 하겠죠.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개인들이 겁을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위로 치기가 쉽지 않아요. 추가적인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유동성이 공급 안 되면 개인들은 사기 쉽죠. 그래서 개인들이 종목 중에서 지금 보시면 코스닥 있잖아요. 코스닥 윗골이 달았어요. 이번 달이 이렇게 끝나면 코스닥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끝나면 겁나게 또 올라가더라도 추세가 끝나야만 올라가죠. 2018 같죠. 2017년도 거래소 종목이 그렇게 1년 동안 이렇게 올라갈 때에는 안 올라갔어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제부터. 3분기, 제가 원래 2분기 끝났을 때 8월 초까지 중소형주는 나오라 그랬는데 이게 코로나가 백신이 늦게 나오면서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안 되고 이제 그러면 지금 시험 많이 나온 것도 늦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전에 그러면 중소형주는 이제 쉽지 않을까. 물론 4분기는 그렇게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중소형주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왔다 갔다 하겠지만 가면가 그래서 거기 앉아서
비중을 축소하든지 해야 되겠죠. 계속 거기에만 있다 보면 대형주가 코스피가 갈 때 못 가는 거죠. 경기 회복하면 대형주가 가죠, 당연히. 자, 그렇게 해서 그 관련된 내용을 지금부터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내용이 많은데 간단 핵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경제 전망입니다. 경제 전망. 이거 있겠지? 여기네. 한국 경제 전망 테이블입니다. 경제 전망. 우리나라 보세요. 자, 19년, 20년, 21년도 예상입니다. 이거 한국 경제에서 이제 어디자? 한국은행에서 나온 겁니다. 자, GDP 한국은행 거 맞나? 보자. 뭐 한국은행 거 맞아요. 자, 경제 전망 보시면 우리나라 국내입니다. 자, GDP입니다. 올해 1.3%, 한 0.8%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마이너스 1.3%. 글로벌적 우리가 이제 그나마 중국 말고도 우리나라가 좀 선방한 거죠. 자, 그 다음에 2000년 상반기 2.3, 3.2, 연간 2.8. 만약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왜냐, 올해 워낙 기저효과라 그러죠. 올해 비교 대상인, 이제 경제 지표는 YOY, year over year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계절성 때문에 그렇죠. 내년도 4월이면 올해 4월과 비교하고요. 내년도 1분기면 올해 1분기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올해는 워낙 다 망가졌잖아요. 안 좋았잖아요. 마이너스 이렇게. 올해 상반기 마이너스 4.4. 뭐 다 이렇게 상반기에 보면 올해 마이너스 0.8, 하반기 1.8이잖아요. 그럼 뭐 마이너스 1.8에서 제로만 돼도 1.8% 이상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 더 좋잖아요. 보세요. 전부 다 하반기 좋죠. 이것은 기저 효과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 가면 갈수록 좋은 거예요. 경제 전망이. 자,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경제 지표가 좋아진다는 것은 최소 6개월 전에 지수는 뜨기 시작합니다. 코스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점이 나올 때 내년 하반기 고점 6개월 전에 조정받고, 근데 내년 하반기 고점이 나오지 않아요. 2022년도 고점이 나오겠죠. 내년에 상반기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 거죠. 내년은 계속 좋아지고,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이렇게 경제지표가 잘 나오니까 계속 버블장이 온다는 거죠. 버블장이 와야 될 근거 한 가지 나중에 있다 이야기했지만 유동성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버블장이 올 때는 코스피 버블이에요. 코스닥이 버블이 아니라, 코스닥은 지금도 버블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경제지표로는 좋아지고 있다. 내년 가면 갈수록. 그래서 지금 그러면 내년에 좋아진다는 것은 올해 4분기에 바닥이 된다면 엄청난 기회죠. 물론 경제지표가 좋아지면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는 등락을 아주 합니다. 그때 나가 떨어지지 말란 얘기죠. 그때 포트폴리오 재편해서 경제가 좋아질 때 주식을 미리 사놔야 되는 거죠. 계속 옮겨서 중성주 팔아서 옮겨가지고 해수산 가만히 있어도 100% 먹어요. 그래서 4분기 중에 아마 10월이나 11월 정도 뭐 이렇게 11월 중순 전까지 최고의 기회가 올 겁니다. 아마 그때 여유 자금을 갖다가 주식에 올인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내년에 이렇게 좋아지니까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세계 경제입니다. 지표를 여러분 보고 GDP가 뭔지도 모르신 분들은 경제용어사전 사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주식을 잘하려면 이런 거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죠. 몰라도 돼요. 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읽어보면 이해되는 내용도 없고, 무슨 내용, 동방문사 1등주 책을 그거 읽어보면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경제신문을 보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주식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분석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문가도 여러 명 있어요. 그죠? 전문가들도 뭐 경제 경영을 전공 안 하고, 심리학 개론조차도 안 해보고 그냥 차트 보고 매매하다가 기억력 쌓고 방송하는 직업처럼 방송을 배워서 하는 분들도 많고요. 골프도 그렇잖아요. 보기 플레이, 90타 정도 치는 사람들이 직장 골프라든지
온통 초보자한테 백돌이들한테 엄청나게 혼수 두고 있죠. 동네 바둑처럼, 동네 장기처럼 옆에서 혼수 두고 다 고기인데 도토리 키재기인데 그죠? 혼수는 프로가 하는 거죠. 레슨 프로나 티칭 프로는 아니면 우선들 할 수 있는 거지. 최소한 싱글 정도가 할 수 있는 거지. 막 90대 골프 치면 90대 옆에 가르쳐주고 만다니 난 주식도 똑같아 그죠? 직장인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주식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는. 아무 중산층끼리 서로 모여서 주식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혼자 하든지. 전문가들 많잖아요 그죠? 전문가 방에 가서 그 시간에 그거 하고 서로 나는 뭘 벌었네 뭐 했네 옆에서 이야기하니까 나는 안 벌고 있으면 막 열받고 오히려 주식 안 하면 진짜 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늦게 찾아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봤자 10년 돼봐야 똑같이 직장 다니고 있어요. 직장 때리치우기 싫으면 자사주 받아가지고 뭐 카카오나 뭐 저쪽에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그러니까 주식 이야기하지 말고 책이라도 하나 더 읽어서 경제신문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경제지표가 좀 전에 참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아까 제가 이렇게 종합주가 지수로 설명을 많이 드렸죠. 그러면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자, 종합주가 지수로 이렇게 얘기해 드렸으니까 2011년도 여기죠. 여기가 또 2007년도고요. 지금 2018년도죠. 자, 경제의 고점이 어디예요? 2011년도. 2011년도 경제 GDP의 고점은 2011년도 9월이었고요. 2018년도 6월인가? 5월 정도 됐고요. 2008년도 2007년도니까 2007년도 초에 전부 다 경제의 고점 전에 5, 6개월 전에 고점 찍어요. 주식은. 거의 고점 찍어요. 그리고 폭락했죠. 경기가 내려가는 게 폭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7년도 대폭등했죠. 그래서 제가 2016년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16년도 12월 달에 배워서 안 돼서 2017년도는 경기가 좋아지게 폭등할 건다고. 폭등했죠. 근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주식이 가냐고 이렇게 저한테 막 잘 모르신 분들이 욕하고 이렇게 막 해놨더라고요. 저는 경제 전망가, 경제 변수, 금융시장 변수 전망 분석 2000년도에, 90년도에 직장에서 3년 동안 경제연구소와 같이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투자 전략 짜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망도 2011년도 9월이나 여름에 고점을 찍으니까 2011년도 4월에 다 나오라. 차정. 2010년도 11월 달에 벌써 이야기했어요. 강연회부터 해서. 내년에 고점이니까 주식 다 팔아라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금방 왜 이런 이야기, 내년에 경기가 좋잖아요. 그죠? 경제지표 좋게 나오잖아요. 그럼 내년 하반기 더 좋은데? 어떻게 고점이 나오냐고, 지수가. 안 나오죠, 고점이? 아직 고점 안 나왔어요, 지수, 종합주가 지수는. 진짜 빨리 나오다 내년 상반기 나오는 거예요. 하반기 좋잖아요. 자, 금방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년 하반기 더 좋아요. 다 좋아요, 기저효과 때문에. 근데 내년 하반기 전 어떻게 빨리 상반기, 올해 고점이 안 나온다는 거죠, 종합주가 지수는. 글로벌이 다. 지금은 글로벌이 막 내려가고 난리죠. 4분기. 지금부터 4분기도 안 됐는데 벌써 등락을 하고 있죠. 이것은 경기 회복에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전환하기 전에 주가가 미리 올랐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정을 하면서 나가선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떨어지고 하면서 조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우상향을 하면서 나온 게 경기에 회복해서 꾸준히 나오는 장이 됩니다. 그죠? 올해는 비정상적으로 유동성이 갑자기 늘어나서 개인들이 공격적으로 하면서 시장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4분기 내도록 등락을 하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을
선별 작업이 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장이 우상향이 되는 장이 올 거다. 그게 나오고 있죠. 대다수.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자, 글로벌의 작년 4월 여기 보면 올해 폭락했다가 우상향하고 있죠.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선진국도 그렇고요. 신흥국도 그렇고 중국도 벌써 중국이 가장 빠르게 우상향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IMF가 전망하기에 전망 6월달에 전망한 건데 이거보다 좀 늦어집니다. 자, 2020년도는 마이너스 5% 정도 때 나오는데 내년에 5.4는 가장 높죠. 과거에 없었던 유례가 최근에 수년 동안 유례가 없었던 성장률입니다. 왜? 기저효과 때문에 그러죠. 자, 5% 성장할 때 가장 5%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 금리가 낮은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는. 5% 성장하면 금리는 7%씩 막 가고 그랬어요. 그죠? 만약에 유동성이 많아서 유동성 축소하기 시작하면 금리가 올라간다면 그 이후의 장은 심각한 버블이 심각한 자산 버블이 꺼질 수도 있어요. 그죠? 만약에 이게 연속으로 내년에 하반기 끝난 2022년도가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좋다면 아마 그러진 않을 건데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제 보세요. 유로존 경제 지표와 이동 조치와의 상관관계. 자, 유로존 경제 지표를 보시면 이동 조치 상관해 보시면 코로나 이동 지표 강도입니다. 가장 컸을 때죠.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이동 좀 다 폐쇄해 버렸어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다. 자, 그래서 2020년 4월에 산업 생산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6%, 가장 나빴죠. 이게 통제한 게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났으니까 5월 달부터 급격히 통제를 풀어버렸죠. 12.3%. 그러니까 5월 달에 12.3% 좋아졌어요. 그죠? 6월 전기 대비, 전년 동기가 아니라 4월에 대비해서 보세요. 4월에 대비해서 5월이 좋았고 저는 5월 대비 6월이니까 6월에도 5월에는 기저효과 때문에 이렇게 좋았는데 전에 안 좋았으니까 그 다음에 전에 좋은데 하는 걸 그래도 자, 그러면 뭐죠? 여기서는 나빴다가 좋았다 하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이제 7, 8월 달에는 이동중이 횡보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그냥 경제 지표도 횡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가 이정 조치가 여기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팬데믹이 들어와서 하면 또 경기가 조금 더 지표가 또 기저효과 횡보하다가 괜찮다 하면 또 마이너스 되겠죠. 그죠? 그 과정이 지금 반복될 겁니다. 지금 스페인도 뭐 그렇고 유럽이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보시면 참 내가 요거를 안 해줬네. 지금부터요. 자,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이 지표를 보고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시키고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전세 코로나19 사망률입니다. 사망률이 4월 중순까지 이렇게 늘었다가 하순까지 쭉 내려갔죠. 자, 사망률이 내려간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 사망률이 이해하고 주가와 연동됩니다. 사망률 높은 공포 때문에 주식까지 팔아제키죠. 그래서 초기에 3월에 중순 요때 사망률이 급증하면서 금값까지 내려갔어요. 내가 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뭐하냐면 죽으면 어떻게 죽음의 공포 때문에 금값이 원래는 안전자산 해가지고 위기는 올라가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 올라가는 3월 중순경 20일경에는 금값조차 내려갔습니다. 내가 금을 들고 있으면 죽으면 끝인데 금까지 갖다 파는 거예요. 현금을 갖고 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는 금값이 계속 지금 금값이 빠지고 있죠. 다시 금값으로 유동성이 금값이 지금 최근에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데 많이 무너진 게 아니라 왜 그럴까요? 금에 사람들이 유동성이 많은 제로금리에 돈을 빌린 거 가지고 금을 사가지고 안전하게 투자 목적으로 실제로 금은 이제 산업 성장할 때나 산업의 수요
경제가 좋아질 때 금수요가 늘어나서 금값이 좋은데 이제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막 한 거예요. 그죠? 왜곡된 거죠. 지난번에 유가도 왜곡돼서 10달러 때까지 오듯이 유가도 지금 30달러 때 후반 와 있는데요. 왜곡된 거죠. 자산 그 금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죠. 지금 부동산도 이제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외국처럼 올라와 있습니다. 자, 사망자가 줄으니까 당연히 코로나19 사망률 추이를 보면 4월 정점에 지속 하락했죠. 왜 그럴까요? 이 치료조과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혈장치료 듣고 치료를 시키는 거죠. 세계적으로. 치료로 사망자 줄이는, 그렇게 치명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그렇게, 투자 포인트는, 또 오타네요. 투자 포인트. 자, 두려움이 약화된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약화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자, 두려움이 약화되고 죽음 공포에서 벗어나니까 3월달에 단기 폭락했던 주식이 정상된 거. 지금은 사람들 다 알죠. 죽지 않아요. 거의 치료받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주식이 폭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3월처럼. 또다시 3월처럼 폭락할까 매도 맞춰놓고 있는 분들 생각해보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글로벌 신규 확진자 및 사망, 글로벌 막 사망자 넣는 확진은 그런데 아니에요. 평균을 행보하고 있습니다. 전체 통계를 내면 여기 신규 사망자도 왔다 갔다 하면 올라갈 때도 있지만 결국은 일시적인 거죠. 나머지 신규 확진자 꾸준히 행보 정체세고 정체 높은 상태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태고요. 미국입니다. 미국은 우하향세 있죠. 신규 확진자도 전체 추세로는 7월 초부터 시작 쭉 지금 우향 최근에 좀 늘고 있어서 그럼마다 우향입니다. 사망자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치료가 잘 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결론은 코로나19 불확실성 크지만 내년 글로벌 경기 반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자, 코로나19 불확실성 여전하지만 중국 수출 주문보험 우상향입니다. 자, 지금 이제 감염자 수 추이입니다. 프랑스도 추이를 보면 늘어났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잘 들리면 이야기가 재불정 지금 잘 들리면 이야기하세요. 안 들리면 이야기하시고. 자, 스페인하고 프랑스 글로벌 보면 인도네시아, 애틀랜타 보면 정가는 돼 있죠. 코로나는 지금 괜찮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글로벌 경기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 중국 수출인데요. 2001월달 중국 수출이 아주 이렇게 줄었죠. 계속. 근데 우상향 N장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좀 전체 소리를 좀 낮춰볼게요. 자, 낮췄습니다. 작으면 이야기하시고, 우상향하면서 중국 수출 증가율은 플러스 나 있는 상태죠. 지금도. 자, 계속 줄었다가 6월때 잠깐 줄었다 지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기지 금리라든지 보면 역축에 보면 3개월 선행. 그런데 저금리는 여전히 글로벌 경기 지지 기반이지만 연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택은 모기지금리 하락이 떠받치고. 자, 그러면 이게 보시면 미국 기존 주택 판매 증가율이 내려갔다 올라가고 있죠. 주택. 자, 그래서 미국도 코로나로 사태에서 수출이 주택 판매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 판매 느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경기의 회복이 좀 주택 판매도 좀 경기 회복에 영향을 미치죠. 중국이 또 우상향 수출하고 중국이 지금 내수를 확대하고 있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코로나 백신 개발 현황 보면 거의 3상에 대다수 들어갔습니다. 백신 개발은 지금 이제 셀트론 회장도 이제 이게 코로나가 잡히려면 내년 12월 돼야 된다 그러고요. 스티브 잡스도 그런 이야기하고 자꾸 늦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부작용 때문에. 근데 부작용 중에 이제 세계에서 산업에도 모더나도 다 영국도 그렇고 어디 미국도 그렇고요. 부작용이 조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데 부작용 한번 나오면 사실 부작용 그거 하는데 새로 해야 될 수도 있거든. 많이 나오면 임상이 실패는 거죠. 실패하면 또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심각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중요한 것은
중국은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죠? 그래서 아직은 뭐 중국을 너무 묻지 않는데 백신 개발 현황 뭐 임상 3단 노력 부작용 발생 지연 중 중국 의료진 90% 백신 접종 뉴스가 있었죠. 지금 중국의 산업부에서 백신을 중국 의료진이 벌써 맞고 임상 벌써 본부 임상을 많이 진행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코로나 종식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춘절 우리 추석 해외 나가지 말아라. 해외는 위험하다. 한국도 가지 말고 한국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해외 나가지 마. 해외가 더 위험해. 나가면 그 나라에서 2주 붙잡혀 있다가 들어와도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2주 붙잡혀서 4주 때문에 나가지 말고 안 나가. 근데 중국 내는 돌아다니면 된다. 대신에 철도라든지 비행기 타고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쓰고 나머지는 안 써도 상관없을 정도로 돌아다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중국은 이번에 연휴 때 많이 돌아다니겠죠. 어쨌든 대이동을. 정부가 왜 그럴까요? 조금 더 확산이 좀 있더라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죠. 경기를, 내수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어가고 있는데 수출이. 중국은 수출로 먹고 살기도 했는데 수출이 안 되잖아요. 수출과 수입에. 미국과도 무역 전쟁도 있고. 그래서 내수를 살려보겠다는 안간힘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형을 통해 아마 그래서 내수의 효과가 나올 걸로 보여요. 11월, 12월 뭐 이럴 때. 그래서 중국은 그리고 여기서 백신이 의료진이 맞아서 부작용이 없다고 했는데 중국이 만약에 가장 먼저 백신을 세계에 공급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어요. 그럼 공급하게 되면 자기들이 퍼뜨려 놓고 자기들 공급하니까 책임에 벗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근데 생각보다 중국이 기술력 높아요. 유럽, 러시아도 그렇고 러시아도 빠른데 우리가 그것들 근데 실제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우주 기술의 최고 그렇잖아요. 뭐 바이오가 좀 다르지만 기술력이 아주 높은 나라들이죠. 최고의 기술. 인구가 워낙 많고 해서 그죠.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짜로. 어쨌든 그렇고 있다. 그 다음에 백신 개발이 늦어질수록 빨라질수록 경기 회복 속도의 관건입니다. 그죠? 경기 회복 관건은 백신 개발 속도예요. 늦어도 내년 봄이에요. 백신 본격 접종과 코로나 확산 우려가 소멸됩니다. 제가 보기 그렇다는 거죠. 제가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라든지 셀트론 회장보다는 예측을 못하겠지만 그것은 종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식 시장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죠. 주식 전망에서. 주식은 항상 빨라요. 6개월은 최소한 빠릅니다. 6개월은 기본적으로 빨라요. 종합주가지수 경제에. 그러면 내년 가을이라 그러면 내년 봄이죠. 근데 이게 그래서 중국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내년 봄쯤 백신이 본격 대다수 접종을 전 국민이 접촉한 게 아니라 60% 국민의 60%만 접종한더라도 잡힌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 이제 독감 바이러스 지금 접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독감 바이러스 맞았죠? 와, 독감 백신. 바이러스 맞으면 안 되지. 독감 백신을 다 못 맞을 수도 있어요. 가서 유료 35,000원인가 40,000원인데 독감 맞으시고. 독감, 폐렴 예방주사 안 맞으신 분들은 폐렴 예방주사도 같이 맞으세요. 평생 한 번 맞나 그런데 65세 이상은 2번인가 한 번 새로 맞아야 되는 거 그렇고. 폐렴 예방주사와 이번에 독감 예방을 9월달까지 맞아야만 2달 정도 11월부터는 효과가 있으니까. 요즘은 코로나도 폐의 문제잖아요. 그죠? 폐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폐렴 예방주사 맞는 것도 평상시에 한 번은 반드시 맞아야 돼요. 안 맞았다면 반드시 맞고 이번에 같이 독감 백신하고 병원에 가면 병원군들이 대다수가 폐를 망치는 폐 질환을 관련 유발한 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폐렴 예방주사 진짜 중요합니다. 폐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번에 느꼈죠. 코로나 때문에. 그죠? 폐를 잘 관리해. 폐는 한쪽만 가지고 살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바이러스는 양쪽 다 공개한 폐를 한쪽에만 하진 않잖아요. 호흡기니까. 안 맞으면 꼭 맞으세요. 폐렴 예방주 13만원.
독감은 35,000원, 3만이니까.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좀 빠른데, 제가 1월 21일 날 강연에다 취소하고 제 시골에다 전화해가지고 마스크 써 어디 못 돌아다니시게 부모님들. 우리 어머니가 매일 복지관 다니는데 못 다니게 바로. 그래서 했는데 독감 백신도 직원들도 다 맞추, 폐렴도 맞추고. 여러분도 꼭 맞으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 백신이 빨라지 경기 회복 속도. 그럼 백신 이꼬로 경기 회복 속도예요. 그래서 백신이 언제 접종이 되고 맞는지 글로벌적으로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뭐 좀 빠르진 않겠지만 중국보다는. 그리고 우리나라 백신은 좀 어디 뭐 해외에서 결국 오겠죠, 그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백신은 먼저 한 건 없었으니까. 그래서 내년 봄이니까, 그래서 내년 봄이면 내년 여름이라도 6개월 전이면 올해 12월이죠, 그죠? 그래서 주식은 4분기가 등락을 하지만 기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내년 봄에 기회가 오니까. 가을에 뭐 내년 하더라도. 야, 그러고 보면 참 내년에 가을에 지금 내년 가을에도 마스크 지금처럼 쓰고 다니고, 야 진짜 불행해, 그죠? 그리고 갑자기 그죠, 마스크가 일상화돼 버렸어. 참 한치 앞을 몰라요, 세상에, 그죠? 그래서 주식을 맞추려니까 참 그것도. 자, 백신 공급이 빨라지고 경기 회복의 가속도가 붙는다. 백신은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영구적 손실을 완화시켜준다. 자, 백신이 어려우면 정말 쉽지 않겠죠. 이동 제한 조치 강화가 되고 또 지속된다면 경기 침체 장기화 고착화. 아까 경기랑 이동 제한이 연계돼 있죠. 그러니까 다시 이동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지속을 한다면 다시 경기 침체를 같이 보여주는 거죠. 그럼 주가도 가야겠지, 못 가는 거예요, 그죠? 등락을 하면서 많이 빠지지 않지만 등락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만약에 내년 제가 봄에 정도 예상하지만 내년 가을이나 겨울에 1년 뒤에 진짜 백신이 접종이 되고 글로벌적으로 접종이 본격화 된다면 경기 회복 없어요. 주식 끝났어요. 반등은 하겠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착화됩니다, 이게. 경기 침체가 고착화되면 산업재까지 지금 거의 망하기 때문에, 고착화되면 주식은 추세 상승을 못하고 올라갔다 박스권에 있다가 또 빠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그러다가 이 올해 장세나 내년 상반기까지 장세가 완전 고점 형성되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고점을 돌파를 못한다는 것은 버블장이 없는 거죠. 버블장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장기화된다면 버블장이 없다는 것은 주식으로 큰 재미를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유동성이 쏠림 현상이 나오겠죠. 쏠림. 그럼 유동성이 한쪽으로 쏠려서 한쪽으로 이동을 해서 한쪽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은 세계 유동성이 미국의 언택트주로 가 있죠. 상위 1, 2, 3, 4, 5등, 10등. 어제 장에서도 미국의 최고 주식 모르지 나머지는 다 안 올랐어요. 가면 갈수록 그런 시대예요, 그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이동 제한 조치도 아직 장기화 내년에도 된다면 즉 되는 주식만 되고 안 되는 주식 안 돼. 지금은 이제 유동성자 다 올라왔는데 이제부터는 공개 일학 장세가 더 심화된다는 거죠. 제가 2년 전부터 공개 일학 장세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올해는 공개 일학이 아니죠. 올해는 유동성 때문에, 초보자 유동 때문에 그냥 다 올라갔어요. 부실주가에 다 올라갔어요. 사상고가. 그런데 8개월 이상 지속된 적은 잘 없어요. 개인 장세가
8개월에서 12개월, 11개월, 이렇게 1년 이상 지속 전쟁 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개인들이 1년 이상 계속 실적이 좋게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주가가 계속 2년 동안 계속 올라가면 우상상한지 모르지만 1년 이상 주가가 우상한 데는 잘 없어요. IMF 때도 그렇고 1년 동안 올라간다. 그 다음 빠졌다고 등락을 계속 하다가 다시 올라가지. 그때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가 빨리, 그래서 백신 개발이 빨라져야지. 빨라지지 않으면 상당히 우려가스럽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백신이 늦어진다면 초보자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물리면 손절 안 하신 분들, 그것도 테마주사 손절 안 하신 분들. 옛날에 제 방에 왔을 때 어떤 분 2017년 1월달에 반기문주 갖고 와가지고 4억짜리 2억짜리 반타적 때가 왔더라고요. 내가 싸그리 다 팔아가지고 내 거 사서 바로 회복시켜줬잖아요. 6개월 만에. 근데 손절을 안 해요. 그 테마주 사놓고.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실적도 테마주 사놓고 바이오주 사놓고 손절도 안 하고, 손절도 어디서 산지 모르고 안 하고 있으면 끝없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물 타고 그것도 다 죽어요. 그죠? 내년에 계속 안 가요. 그러면 올해 만약에 내년 백신이 본격화되면, 백신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모든 바이오주는 앞으로 2, 3년 동안 없어요. 시세 몇 개 회사 빼고, 실적이 나오는 회사 빼고도 모든 주식은 다시는 그 역사적 가격에 안 갑니다. 시젠도 마찬가지고요. 알테오든도 마찬가지고 사상 고가를 뚫을 수 없어요. 이제는 2년 동안도. 다행히 원래는 2018년도에 2018년까지 모든 바이오 사이클이 끝났는데, 신약 사이클이 10년의 사이클 주가로 올해 19년 안 가다가 18년 19 끝났다가 20년 내에, 왜 제가 작년에는 그렇게 해야겠죠. 18년 말 끝났다가 작년에는 이제 한 2020년 되면 전부 다 회복한다 그랬죠. 반타작된 것은 더블 난다고. 근데 나 코로나 예상한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올라갔어요. 그죠? 더 올라간 거죠. 많이 반타. 그러니까 과거의 사이클은 한 2년 동안 빠지면 바이오주는 또다시 내용 있는 거 다시 올라가서 회복하면 반타작에서 하면 더블이 나요. 제가 계속 그랬죠. 옛날에 2010 셀트리온은 30만 대 다 모두 싸그리 내가 한 태운을 다 팔았. 책에도 있잖아요. 팔라고. 그래서 내가 18만 이하부터는 사시라 그랬죠. 계속. 그럼 18만 이하에서 사면 또 더블 난다고. 더블 나면 팔라 그랬잖아. 책에도 나오잖아요. 15만 대 18만 사고 30만 대 가서 팔면 되잖아요.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게 눈에 보기 지금. 근데 앞으로는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해결되면 바이오주 테마주는 이번에 2020년 막 올린 주식들은 전부 다 고점 못 뚫어요. 그러니까 기다려봤자, 계속 내려오는 거 기다려봤자 내가 산 가격까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번 10월하고 11월, 12월 4분기 때는 반드시 물린 주식은 반등할 때 더 간다 생각하지 말고 본전에서 10% 내외는 손절하라는 얘기죠. 손절 20% 비중 샀으면 마이너스 10%, 20% 손해났다가 올라가면 마이너스 10% 정도 내외 가면 일단 손절할, 절반이라 손절할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중소형주 물려서 내년에도 1년 내도록 기다려 내년에 이제 하반기 때나 여름에 대형주로 오면 그때 대형주도 물려요. 그죠? 2018년은 그랬잖아요. 18년부터 바이오 다시 갔죠. 17년. 자, 이렇게 보시고 11시 18분 빨리 해야 되겠네. 자, 트럼프와 바이든은 뭐 정책적인 정책 변화에 주목해.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마요. 이거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가 됐든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저는 트럼프가 될 거라고 거의 90% 확률로 트럼프가 될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지. 바이든이 지금 좋으니까. 바이든 지금 우세하죠. 여론조사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 나 쓸 때 읽어봤자 뭐 변한 게 별로 없어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테마주 하신 분 신경 뭐냐면 이거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딱 핵심은 그겁니다. 정치에서 공화당이고 민주당이죠. 공화당도 못하지만 민주당 더 못해요. 우리나라 민주당이 있고 우리나라 국민의힘이 있죠. 민주당도 못하는데 국민의힘 더 못해요. 그러니까
얘가 못해도 얘가 돼요. 트럼프가 못해도 트럼프가 돼요. 얘들 더 못해요 지금. 대안도 없어요. 트럼프 못해도. 막 막말하고 찌 한다고 뭐 다 하죠, 그죠? 근데 얘는 벌써 한 가지를 갖고 있잖아요. 승부수 띄웠죠. 바이든 승부수도 없어요. 여론조사 앞서 뭐예요? 자, 나옵니다. 트럼프가 뭘 띄웠죠? 대법관 띄웠잖아요. 대법관, 보수주의 대법관 띄웠어요. 원래는 그 대법관 사퇴한 사람이 완전히 소수를 위해서 하니까 민주당 쪽인데 그 사람들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나가고 트럼프가 벌써 지명한 사람이 돼버리면 기독교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 표가 얘한테 갈 텐데 비슷한 데에서. 그리고 트럼프가 또 우편의 부정선거 뭐 그러면서 대법관이 지명되면 대법원에서 이제 부정선거 결판 내기 때문에 그 보수당이 또 가게 보수당이 이겼습니다. 공화당이.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 더 못해요, 그죠? 트럼프도 못하지 민주당. 그리고 요즘은 단순히 한 가지예요, 그죠? 이 정치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요, 아주 쉬워요 생각보다.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못 맞추는 거예요, 그죠? 지금 미국에서 뭔 일이 나왔어요? 미국 어려워요 지금. 세계가 다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우리만 먹고 살자. 보호주의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지바 얘가 된 거 아니에요, 보호주의. 아니 내가 뭐 어려운데 왜 남들 도와주고 있냐고. 내가 뭐 국제 경찰 말로 해요. 내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얘들이 막 먹힌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번에 우리나라 민주당은 그 하나 새누리 저기 선거일 때 보면 지금 코로나 정거 어려우니까 선거하면 전 국민한테 준다면 기본거 준다면 그거 어려운데 그거 찍지. 그거보다 못하고 반다고 맨날 바뀌지 않으면 되냐고, 그죠? 그러니까 176명이 민주당이잖아요 지금. 오죽 못하면 여기 안 주겠냐고, 그죠? 그럼 어차피 이 안 준 편 일로 가지도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지금도 얘들도 민주당도 겨우 있잖아요. 그 어려운 전국에 대안이 없어요, 애들이. 국민을 대신해줘, 위로해줄 수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맨날 정치 싸움만 하지. 이 어려운 시국에 어루만져 주지 않아요, 야당이 국민들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오죽 못하면 누구 나와도 돼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민주당이 누구 나와도 돼요, 이제. 동방박사 나가도 대통령 될 거야, 내가 나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좀 웃기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죠.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트럼프가 될 거라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주식을 트럼프가 될 거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책의 변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될 거라고 미리.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바이든 민주당 되면 뭐 헬스케어, IT, 지금 IT 다 올라왔잖아, 그죠? 그 얘 된다 더 올라가겠냐. 반등은 하겠지, 내려갔다가. 그래봤자 끝나요, 그죠? 어차피 끝난 게 전체적인 흐름은 시대. 트럼프 됐다고 지금 과거에 트럼프 제가 2017년도 11월 트럼프 돼가지고 2017년도 초반까지 전기차 막 빠지고 난리죠. 바보들이다, 내가 그랬잖아요, 방송에서. 트럼프가 미국이 하나가 세계적으로 뭐 시대의 조류를 바꿀 수 없다. 그래서 2017년 초까지 내가 방송에다 대고 전기차 배터리 다 사시라고 팔아서, 트럼프가 때문에 뭐 전기차가 안 된다고, 미국 기후지 탈퇴한다고 안 된다고요? 결과 어떻게 됐냐고요. 몇 배 왔잖아요, 그죠? 테슬라도 왔잖아요, 그죠? 그럼 테슬라가 못 가야죠, 그죠? 트럼프 됐으면. 지금 그래서 바이든 됐다고 어째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고, 이 주식 이거 아니에요, 그죠? 고리타분한 주식 하고 있는 거, 그죠? 정치 누가 될지 누가 하냐고, 그죠? 그거 뭐 맞춰가지고 한다고 쓸데없는 앉아가지고 그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어차피 안 돼. 그 기업 실적을 보면 얘가 되는데 지금 그 기업들은 이들을 정책적으로 지원받아 되고 있냐,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꾸준히 되는 회사는 계속 되잖아요. 아마존, 엔비디아 뭐 이런 거 잘
기업 실적 좋고 애플도 다 계속 올라가자. 뭐 세계가 전쟁 나도 전쟁이 아니라 무역 전쟁이도 그렇잖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좋은 회사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말아라. 자, 어쨌든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 가능성 주목하는데 대신에 이렇게 경기 회복 시그널 초창기에는 내년에 좋아진다 그랬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양적 완화를 중단한 우려가 커요. 지금 얼마 전에 9월에 폭로한 것도 연준에서 자꾸 이제는 양적 완화를 보다도 재정 정책 이런 쪽으로 통화 정책보다는 이런 쪽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얘기는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금리가 올라갈 때는 돈을 더 풀어보면 더 올라가 버리는 거죠.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경기 회복이 되게 되면 주가 조정은 초창기는 반드시 주가 조정이 크게 와요. 등락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나갈 사람 떨어져 나가고 다 생각하고 그게 다 주가의 조정으로 등락 반영되고 나서 추세 상승과 버블이 옵니다. 이때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분기가 이런 가독입니다. QE 중단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뭐 다른 뭐 바이든이 되든 어쨌든 또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주가에 미리미리 반영되고 그 이유는 주가 이런 건 반영되지 않아요. 원래는 경기 회복이 되면 금리는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 미국 대선입니다. 대선 D-Day 40일 전부터 주가는 빠졌어요. 빠졌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40일 전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D-Day까지 잘 안 가요. 임박해서는 좀 올랐죠. 그죠? 그 다음에 D-Day 나고 나서 잠깐 빠졌어요. 빠졌다가 어떨 땐 빠질 때고 올라가고 지지부진이죠. 정책 이슈가 나올 때. 그래서 하고 나서 2년째 주로 올라갔어요. 많이. 추세 상승은 대선 1년, 6개월, 1년 반. 그리고 이거는 나머지는 이렇게 좀 다른 게 있는데 여기는 2008년도 2000년 뭐 대선이고 위기 있을 때고 지금 위기가 있으니까 대선 누가 되더라도 그 전에 뭐 조정을 막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올라가고 그러진 않을 거야. 아마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대선의 영향력은 뭐 무조건 있다고 보기에는 빠져버리면 또 만약에 트럼프가 지게 되면 뭐 또 부정선거에서 또 시간 딜레이 되겠죠. 그럼 주가는 그래서 미리 그런 것도 불확실성 하는 게 확실하게 끝나면 빠졌다가도 등락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는 등락을 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선거 후 2주 뒤 11월 중순까지는 안 좋을 거. 그 이후에 12월 달부터는 뭐 안정이 돼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좀 이제 경기에 대한 반응이 나온다. 그러면 올해 11월 결산 실적이 나올 때부터 내년 실적이 좋아진 주식들이 미리 움직일 걸로 보여요. 그래서 올해 시장에는 10월 달까지는 11월 초까지는 안 좋고 그 이후부터는 장은 좋아질 걸로 보여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살만한 주식인지 아닌지를 사야 되겠죠. 자, 4분기 정시의 성격. 이것은 제가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사는 테스트 구간이라는 것은 가독인데 유동성이 계속 이어질지 코로나가 계속 이어진다면 실적으로 정상에 전환되지 않겠죠.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상세 전환 가능한가? 그럼 4분기는 가독이적 가능성도 가독이라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된다는 거. 근데 변동이 심한 장세가 지속되면 실적 장세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변동이 지속된다는 것은 실적 장세로 전환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개인들이 나간다는 거죠. 경기 동행주수 회복권 금리가 반대해서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이제 경기 내년에 회복되면 가장 큰 리스크는 금리 상승입니다. 실질 금리 상승. 금리 상승에 자산 인플레이션 거품이 붕괴돼요. 특히 먼저 붕괴되는 게 바로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이 안 좋아지고 사무용 부동산 지금도 안 좋은데 이자까지 올라가요. 장사도 안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자까지 올라가면 안 좋아요. 오피스나 사무용 부동산 빠지고 그 다음에 주택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경기가 확실히 좋아진다면 우리나라도 주택금리도 다 올라. 지금도 벌써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도 모기지 금리에 위험이 오기 때문에 미국의 모기지가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도 못 내서 망할 수도 있어요. 과거 2008년처럼.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 지금은 대출을 많이 해주는데 그래서 리스크는 있다. 꼭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금리 상승은 시장 성격의 변화식을 그래서 금리가 상승이 되면
금리가 소폭 지금 최근에 미국 금리가 소폭 상승했었죠. 그러면서 주가도 빠졌어요. 큰 폭 상승 시에는 주가 하락이 반복됐고요. 2020년 최대 리스크는 금리 상승이에요. 유동성 축소가 되고 유동 축소가 되면 중소형 테마주 시세 탄력 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돈이 유동성이 이만큼 줄어든다든지 금리가 하면 겁나서 일로 대출을 갚든지 하겠죠. 그러면 줄어들면 어디로 갑니까? 돈이 적은 것은 바로 대형주 안전한 걸로 가겠죠. 소형주는 뭐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간다. 자, 4분기 유동성 자산 실적자 너무 한절기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2020 이렇게 보면 코로나 이렇게 금리 변동사 때 미국 대선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한다. 자, 4분기 정책 부양 효과가 사라지고 정책 테마주 변동사 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세 작은 변동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장 실적 잔성이니까 테마주는 조심하시라는 얘기고요. 자, 이번 중국 정시에서 본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세계가 보이는데 중국 금리 상승에 주가가 하락했었고 7월에 최근 내수 부양을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번 연휴를 통해서도 하고 그래서 정책이 지속되고 있을 때 금리 상승이 우려됩니다. 주가 변동폭 확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가장 세계에서 빠르게 경제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내수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당선 학전 지연 리스크도 있습니다. 자, 우편 그래서 이것은 이제 대법관 지명이나 선거 이후로 지연되는 것 하더라도 결국은 이 샤이 트럼프 기독교인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선거도 그 TV 토론도 봐야 되지만 그런데 일단은 이게 신의 한 수다. 내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한테 호재고 신의 한 수 이걸로 인해서 트럼프는 또다시 이길 걸로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번 주에는 중요한 것은 월요일, 화요일하고 수요일부터는 우리가 연휴죠. 근데 수요일 날 연휴인데 여기에 미국 대선 후보 1차 토론이 있어요. TV 토론이. 트럼프와 바이든 복수. 우리나라 저녁에 그 잠깐 다 끝나고 이게 아마 분수령이 될 거예요. 누가 여기서 토론을 잘한 사람이 일단 우편 투표에서 앞서갈 것이고요. 요번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편 투표가 한 50% 이상이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판가름 나는데 요걸 보고 많이 하기 때문에 판가름 나지 않을까 그러고요. 9월 차이신 제조업 PMI도 있고 중국에 우리 사이에 없을 때 경제지표는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요게 가장 큰 문제일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더라도 뭐 누가 특별하게 우위를 잡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여요. 아마 그래서 연휴 때 우리 반영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많이 빠지고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자,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투자 기회와 위험 요인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기회는 축소, 해수 요원하다. 아직은 코로나19 종식 전이고요. 경기 회복 시그널 발현이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줄지는 않아요. 정책 좀 줄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유동성 장세는 계속된다. 자, 투자 위험 요인 미국 대선 불확실성 점점 높아지고 있고 실적 대비 과도한 주가 상승. 주식이 많이 올라서 지금 살만한 주식 하나도 없어요. 지금 테마성 장세가 또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살만한 주식도 없고 다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물린 주식은 소형주는 빨리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고 자, 그 다음에 대시세주라는 건 10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말하는 거예요. 집중 투자해서 한 30% 이상 사가지고 비중을 한 뭐 100% 정도 먹고 나오면 되는 주식. 주가는 미래 가치를 미리 반영하는 거죠. 이것은 영원한 불변입니다. 가치가 좋아지는 건 반드시 올라가요. 100% 이상 수익 나는 종목에 집중 올인 투자하기만 하면 수년 안에 인생 정도 경험. 이게 이번에 만약에 100% 이상을 수익을 보고 나왔다. 그것도 한 종목 20% 아니라 아마 50%씩 사가지고 100%씩 나오면 그러면 또다시 다른 걸 사서 100%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죠. 그죠? 집중 투자해서. 아니면 오랫동안 100% 먹든지 한 번 대시세주에 맞들이면 몇십 프로의 작은 수익은 그들도 보지도 않는다. 이 정도 되어야 비로소 주식에서 해방된 상태의 주식 투자를 1-20% 먹으려고 주식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1-20% 먹고 주식하지 마시고 큰 시세를 보고 하시라. 그래서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를 대단해야 돼요.
그다음에 문명 위기로 인해 산업에 대한 파급이 가장 큰 게 지금도 성장한 5G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5G만 샀다로 몇 배를 먹는 거죠, 기본. 그죠? 그리고 2017년도 16년부터 뭐 산업에 대한 파급이 가장 큰 게 전기차 쪽이죠. 그죠? 그것도 몇 배 올라왔고요. 인간을 편리하게 하는 게 테슬라 자동차로 보면 그러죠. 완전 자율주행을 가고 있으니까 인간을 편리하게 하는 거죠. 5G도 속도 인간을 편리하게 기계의 언어. 산업이 크게 성장한 초기 단계이고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일 경우에 시세가 엄청나게 나요. 대시세 폭발해요. 요것만 찾아도 됩니다. 지금 산업이 크게 성장한 초기 단계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는 게 바로 지금 자율주행차 관련된 거죠.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실질적으로 수혜 1등 기업은 DB하이텍입니다. 비밀반도체. 삼성전자도 비밀반도체 자율주행차 칩을 만드는데 그것은 대량 생산이 아직은 뭐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가 가장 크죠. 이미지 센서 1등이 소니사입니다. 소니사에 DB하이텍 생산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DB하이텍은 뭐 실적이 짱짱짱 잘 나오고 있죠. 또 미중 갈등이 수혜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42,000원에 얘기했는데 4만원대 갔다가 내려왔죠. 자,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에 하고 즉 신산업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야 돼요. 기술력 1등, 점유율 1등. 그러면 시세가 폭발합니다. 요것만 갖고 있어도 인생 역전이 돼요. 그런 주식을 가자. 그래서 이번에 4분기에는 주 핵심 포인트는 변동성 장세입니다. 먹은 거 토해내는 시장이에요. 대응줄 맥 이동될지 좀 봐야 되는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고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코로나19가 제로금리도 장기화되기 때문에 경기 회복도 진행되고 장기화 제로금리가 유동성 많고요. 근데 기업 실적 불투명해요. 시간 우리가 요거 불투명하기 때문에 등락을 한다는 거죠. 믿었다가 좋을 걸 믿었는데 빨리 해결되면 안 되는 거네요. 그죠? 그 신뢰성이 자꾸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변동이 되는 겁니다. 사람 심리에. 이렇게 보시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고성장 산업이란 혁명주는 추가하라. 10월 말까지입니다. 10월 말하고 11월 초순까지 추가하시면 돼요. 정책 드라이브가 지속될 걸로 보이고 앞으로도 누가 되든 똑같습니다. 지금은 바이든 트럼프가 누가 되든 언택트 산업으로는 즉 구경제 산업재료 이런 거 언택트 산업으로는 갈 수 없어요. 가봤자 안 돼요. 몰락하게 됩니다. 이게. 성장 부진 탈출 정책 드라이브 지속하려면 결국은 언택트 가속화가 지금도 그러지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으로는 성장을 못 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엑슨모빌도 나가고 다 안 되는 게 국경제로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존에 자동차를 1년 동안 안 만들고 공장에 문 닫고 TV 공장을 1년 동안 문 닫고 전혀 생산하지 않아도 구경제죠. 살아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근데 카카오랑 네이버가 1년 동안 문 닫았어요. 못 살아가요. 주문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경기 회복이고 내수 회복이다. 특히 내수 회복이다. 자, 그래서 중국 경기 회복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아직 그 접종이 아니라 임상 3상인데 가장 빨리 접종될 걸 보이고요. 원자재 유가는 지금 하락하고 유가 하락세입니다. 하락세로 베팅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연되기 때문에 경기가 글로벌 유동성 장세 지속되고 있고 미국, 일본, 한국 펀드 시장 축소되고 직접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직접 그 개인들 직접 투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많이 샀죠. 가구가 좀 다르요, 그죠? 그래서 우리 60대 이상은 주로 공모 시장에 들어갈 때 3억 정도를 가지고 들어갔다더라고요. 개인들은 좀 적은데 그래서 유동성이 아직 많은 상태고요. 그래서 어쨌든 직접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요즘에 이제 어르신들은 소형주 잘 안 하죠. 위험하니까. 물론 주식을 돈을 못 버신 분들의 가장 큰 단점이 왜 못 버냐면 똑똑하다 생각하다 그랬어요. 우직함이 없어서 늘 가격만 보고 사고 팔았어.
미국 11월 대선 불확실 확대돼서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코스피는 2412가 4분기의 고점이라 저는 예상하고 바닥은 1960이다. 평균적으로 한 2100 내외는 가면 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자, 대시제 조금 이따 이야기해주고, 저는, 제 책이 실패 없는 일등주 실전 주식 투자에 보면, 관련된 대박주도 있고 다 있어요. 어떻게, 주식은 사는 것이 팔지 않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저는 손실 날 수 없는 구조고, 제가 10월 한 하순경에, 모든 국민들을, 인생 역전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주식으로 리스크 제로. 매달 50만 원만 집어 적금 들고 주식 투자 같이 해도 병행해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이 책 읽어보세요. 그 사이까지 다 읽어보고 나서 제가 매달 50만 원 여러분들을 적금을 시켜서 은행에 적금시켜서 그걸로 주식 투자만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유일한 방법을 모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아직 제가 시세 종목 안 줬어요. 근데 벌써 나가시면 뭐 빨리 졸리니까 빨리 나갈. 그래서 여기 책 보면 여기 가시고 지금 이 책은 중세가 출판됐고요. 뭐 엄청 많이 팔렸어요. 지금도 잘 나가고 있고 베스트셀러입니다. 얼마 전에 또 인쇄료도 들어왔어요. 첨부 또 찍었다고. 자, 네이버나 S 쿠팡 티몬 요즘 티몬 같은데도 쇼핑 모바일 쇼핑은 다 살 수 있어요. 책 사셔 보시고 생방송 유료회원 서비스 운영하는 거 저는 손실이 잦은 분, 계좌 수익률 제자리인 분, 투자 지식이 낮은 분, 손절 없이 우량 대형주 투자하고 싶은 분, 인생 짜고 싶은 분들 실평 1등 주식도 거액자산. 저는 장기 투자도 한 종목 두 종목 하고요. 자, 오늘부터 가입해서 이번 달까지 다음에 가입하신 분들한테 제가 대시세주 최소 2배에서 10배 가는 종목을 6개월 안에 줄 겁니다. 2배에서 10배 신규 종목 줄 거니까 오시고 가입해 오시고. 요거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제가 옛날에 2012년도 5월달에 15일 14일날 모든 사람 내가 인생 역전시키겠다. 오늘 가입해서 50% 할인했어요. 그때 할인해서 그때 회원이 150명인데 3년 동안 무조건 갖고 있고 5배는 먹는다. 그리고 100배 아니 50배 5배에서 50배 날 수 있다고 사가지고 이렇게 추천한다고 그래서 오라 그랬거든요. 그때 준 게 HLB입니다. 1870원 실제 사줬어요. 만원 전에 팔지도 말라고. 만원 이상 갔을 때 원금 찾고 10만원도 볼 수 있다. 임상 3상 선거하면 실제 20만 갔죠. 100배 올랐어요. 똑같이 제가 6개월 정도 안에 2배, 최소 2배에서 10배 정도 갈 수 있는 주식을 추천해 드릴 테니까 가입해 오시고요. 유튜브에서는 동방스 1등 특집가 벌써 3,000명이 도달했어요. 저는 3,000명. 좋아요, 구독 누르고 알람 누르면 제가 올리는 거 다 합니다. 그래서 하고 여기 잠깐 하고 종목 드릴 겁니다. 보시면 자 보면 이렇게 유튜브에 동방바스 1등주 TV가 3,020명인데 탈출할 LG약 그날 리얼타임이 죽고요. 여기 보면 있죠. 특별시장 전기차 방전되나 전기차 조정 들어갈지 미리 1개월 전에 벌써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준 주식들 지금 다 많이 올라왔죠. 단기 매매 종목도 바닥에서 현대차부터 해서 현대모비스, LG전자 전부 다 준 건 바닥에서 시작한 종목들이고요. 롯데케미칼 22만원까지 갔죠. 그래서 다 그렇게 다 알려줄 거예요. 주식 선물 강의는 여기 보면 주식 계좌 만든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구독 알람 설정 방법도 있고요. 정거세 안 가고 계좌 만든 방법, 주식 선물 계좌 만든 방법, 투자 클럽 가입하는 방법 다 있습니다. 보시고 오시고. 자, 이제 종목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참 오늘 방송 보고 내일 아침까지 가입하신 분한테 무료 열흘 10일 드려요. 10일.
28일 날 가입하면, 아니, 오늘 가입하면 무료로 10일 드리니까 30일에 10일 되면 3분의 1 할인하는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3일, 우리 유료원들한테는 전부 다 5일 동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5일 드리니까 자동 드리는 거고 5일. 그 다음에 오늘 가입하시면 5일 등 10일 동안 무료 서비스 드립니다. 신규 회원만 해당됩니다. 기존 회원은 유료원도 해당되고 오늘 가입하신 게 제가 종목이 있기 때문에 2배에서 10배 종목 준다 그랬죠. 그래서 10일 동안 해당되니까 해외가 110만이니까 3분의 1이 얼마예요? 한 33만원 할인되는 효과네요. 그리고 선물 방으로 가지 말고 현물 방으로 오세요. 선물은 아신 분들 지금 저는 단기 매매 계좌가 따로 5,000원 하는데 지금 6월 23일부터 운영하고 있죠. 그전에는 장기로 같이 운영이 되니까 지금부터 한 것은 한 종목도 손실이 없었어요. 손실이 없고 종목 한두 종목 갈아탈 한두 종목 하지만 한 종목씩 주로 합니다. 단기 계좌만 따로 해도 뭐 3,000, 5,000까지만 따로 해도 되고요. 나머지 장기 투자하니까 장기 투자하고 선물에도 지금 주식 선물에도 지금 계속 이번 장에서 계속 먹고 있죠. 매수도 먹고 매도도 먹고 물 타가지고 손절하지 않아요. 거의 하시고요. 자, 오늘 종목 먼저 드리겠습니다. 4분기 사야 될 종목이에요. 대한유화 전기차 종목입니다. 제가 전기차 전문가죠. 10년 동안 전기차 인생 역전 시킨다 그랬죠. 자, 비중 30% 분할 매직, 매매장 추세는 월봉으로 보고 주봉, 즉 장기 종목이죠. 대한유화입니다. 자, 일본 기준 하이로 매매하고 싶으면 일본 기준으로 매매하고요. 실적 바닥 통과도 했고 매매하는 방법은 화요일 날 7시부터 8시까지 배워야서 한다. 차트 공부시키고 있는데 초보 일본적인 공부하고 나중에 혼자 공부 좀 하시고요. 일본 기준 하이로 매매 실적 바닥은 통과했고요. 2분기에 실적 바닥 통과했으니까 더 이상 빠질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 부분에 HDP, PP, HDP 고밀도의 분리막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울트라 웨이트 폴리에틸렌 여기에 지금 중국 매출이 많이 늘고 있어요. 중국 지금 작년에는 유럽 시장이 아주 중국 시장이 줄었죠. 올해는 중국 시장 잘 안 살아나. 지금 중국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전기차가 갑자기 급증하게 살아나고 있어요. 유럽이 원래 전기차가 살아나는 건 독일은 뭐 100%씩 증가되고 있죠. 그런데 유럽이 성장되니까 삼성 SDI가 수혜했다고 막 그랬죠, 제가. 근데 이제 중국이 테슬라가 들어가서 중국의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 자체 업체 내에서도 전기차 업체가 막 지금 팔기 시작하고 있어요. 중국 전기차 시장 갑자기 여름부터 막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막 성장하는데 요 전기차가 중국이 잘 팔리니까 초고분자 폴리에틸렌이 잘 나가고 있어요. 막 폭발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대한유화가 이 수혜로 인해서 이제는 재평가 받고 있다. 그래서 이거 전기차 수혜죠. 자, LG화학이 배터리를 하죠. 사업부. 삼성 SDI가 배터리를 하죠. SK이노베이션 정유회사가 배터리를 하고 대한유화는 분리막 배터리를 하고요. 자, 롯데케미칼은 밑에 롯데알루미늄 자회사가 있어 거기서 양극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즘은 화학회사가 배터리 안 하면 생존을 못하죠. 새로운 신성장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게 매출이 1,000억 정도. 자, 중요한 거 요거죠. 자, 요게 분리막에 들어가는 HDP, PP들은 스프레드가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스프레드가 급부정하고 있죠, 그죠? PP, HDP도 스프레드 마진 폭을 말하는 거죠. 급증하고 있어서 이게 수혜고요. 국내 에틸렌 스프레드 추에도 좀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금호석유도 좋고요. 대한유화도 있고 지금 롯데케미칼도 올라갔죠. 물론 롯데케미칼도 뭐 알루미늄 박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스프레드가 개선돼서 좋은 거예요. 부타디에는 뭐 아직 밑에지만 MEG가 좀 안 좋았어. 아직까지는 못 돌파했잖아요. 이건 다 돌파하고 있는데 이건 돌파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나쁜데 그래도 우상향하고 있다. 전부 다 그죠. 그래서 이제 화학 쪽도 괜찮기 때문에 내년에 경기 회복된다 그랬죠 내가. 그래서 경기 회복 시에 가장 빠르게 많이 가는 게 롯데케미칼하고 대한유화인데 대한유화가 롯데케미칼 훨씬 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대한유화는 기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대한유화 실적이에요. 3분기에 매출액이 자 3, 4분기는 비수기인데 영업이익을 보시면 620억, 560억, 작년에 610억, 작년보다 좋아지죠. 120억인데 560억 엄청나게 좋아져. 2020년도, 2021년도 보면 19년도 1140억, 1400억대인데 내년에는 2000억대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19년 2배죠. 그러면 2배가 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가는 3배는 가야 되죠. 2~3배는. 그래서 30만원이나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021년도가 2022년도가 있습니다. EPS가 지금 2만원 올해는, 내년엔 3만원, 자 39,000원이죠. 35,000원. 최고가 이때 할 때 30만원대 간 거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 배당 수익률을 보면 배당금을 얼마나 주냐. DPS가 3,000원 주죠. 15만원이면 1,500원 1%죠. 2%죠. 15만원이면 2%. 그죠? 그래서 15만 정도 평균 단가 2%를 은행에 넣은 것처럼 받잖아요. 그 다음에 자산 가치로 보면 BP에서 순자산, 주당 순자산 가치죠. 20년도 29만인데 21년도는 30만원, 35만. 그래서 내년에는 요게 반영되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 이때보다 자산이 많이 늘어났죠. 그죠? 옛날에 EPS는 좀 경기가 나빠서 그런데 요게 PER 35만원 가면 PBR이 1배잖아. 1.0배. 그러니까 지금 현재 0.5배죠. 저평가되죠. 지금 망하면 2배 줘요. PER도 지금 3만원이면 내년에 3만원이니까 3, 5, 15 5배밖에 안 되죠. PER이 최소 8배는 가야 되죠. 그럼 38, 24 25만원 가야 되죠. 기본. 여기서 보면 30만원대. 자,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 엄청나게 좋아요. 지금 15만 안 빠지고 있죠. 보시면 자, 누가 사고 있습니까?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죠. 개인은 계속 팔아먹었죠. 바보들 팔아먹잖아요. 봐봐요. 앞으로 폭등할 건데 기관이 사야가는 주식이 주건 이 주식 얼마나 좋은 주식인지 모르죠. 볼게요. 국민연금공단이 몇 프로 갖고 있어요? 10% 갖고 있죠. 배당을 많이 주죠. 그래서 국민연금 10% 갖고 있고요. 자사주들 대한유자 보세요. 40%, 50%, 60%가 그러니까 물량이 별로 없는 거예요. 60% 안 나오니까 40%면 4, 6, 24, 4, 50 260만 주죠. 260만 주. 그중에 유통된 건 뭐 한 130만 되고 100만 주도 안 돼. 그래서 이것은 한번 가기 한번 두둑한 1도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매집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갔다가 저거. 자, 월봉이 얘는 한번 가면 엄청나게 가요. 항상 감가면 엄청나게 가요. 경기 회복되는 시점에 3배는 기본 갑니다. 제가 맨날 2013년도 한국경제 있을 때 2013년도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4만원대에서 내가 이거 간다고 장기적으로 가라고 몇 년 동안 들고 있어. 3년 들고 있어. 얼마예요? 거의 10배 갔죠. 29만까지. 여기서 3만원 뜨잖아요. 10배 갔잖아. 내가 여기서 3년 동안 들고 가라 그래. 거래가 적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갖고 전기차 배터리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고점까지는 간다. 평균적으로 못 가도 25만원. 이거 다 돌파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내년에 경기도 회복되고 고폴리 고분자 분리막 쪽에서 매출이 급증하기 때문에 앞으로 재평가 받아서 갈 거다. 동방문사가 전기차 대한민국 1인자로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있으니까 거래 실력 안 빠지죠. 이번 장에서도 별로. 제가 일봉으로 매매하면 된다 그랬죠.
내려가면 사고 내려가면 더 사고 해서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종목은 단기 매매 종목입니다. 벌써 12시 다 돼가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저깁니다. 리스크 적은 단기와 주식 선물로 집중한 종목입니다. 자, 주식 선물로 1,000만이면 2,000만 선 2배 사도 되는 주식이고 1억이면 2억치 사도 되는 주식입니다. 현재 가격에 비중 30%인데요. 저는 만약에 1억이라면 주식 선물 계좌에 2,0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가 있다면 2배면 예수금의 2배 2,000만치 사는 거죠. 저는 요거 2,000만 원 요렇게 한 배 사도 되고. 자, 그래서 추세는 주봉, 매매는 일봉. 왜냐하면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기 종목으로 드린 게 리스크 적은 구간들이죠. 제가 항상 대형주는 리스크 적은 데서 줍니다. 자, 지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평선 정도 192,000원만 유지하면 됩니다. 192,000원 유지하면 되니까 192,000원 정도 내일 또 유지하고 모레도 유지하면 한번 뜬다. 10월 달에 가장 많이 대형주 중에 10월에 22만 그러니까 못 먹어도 10%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10%에서 15% 이제 시작하는 거. 월봉이 이번 달에 18만 5,500원 9월 28일까지 종가로 18만 5,500원 이상 끝나면 양봉이지.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조정이. 자, 벌써 하나, 둘, 셋, 3천 파동이 나왔죠. 하나, 둘, 셋 지수처럼 이제는 우상향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급등한 구간이 들어갑니다. 10월 달에. 그래서 10월 달에 주식 선물로 2배 사서 10% 먹으면 20% 수익이고요. 15%면 30% 수익이죠. 그러면 먹으면 들고 가면 되죠. 1,000만 원 가지고 주식 선물 이건 5배 살 수 있으니까 5,000만 원 사가 10% 500만 원 먹겠죠. 50%. 근데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험하지 않는 구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 항상. 3배 사면 11% 내려가면 반대 매매. 그러면 여기서 사면 11% 내려가겠냐고요? 19만 대 샀어요. 11% 내려면 17만 이하로 가야 돼. 그래서 수익 팡팡님 무슨 종목 지금 요 포스코 있잖아. 포스코 종목 봐도 몰라요. 포스코. 이건 단기 주식 선물이나 단기 종목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실적도 바닥에서 시작하고 이번 실적 최바닥이고요. 최저점이고요. 철강석 가격 상승이 중국의 철강석 가격 상승하고 있어서 수혜주고요. 그 다음에 주가 장기 점진적 우상향 전망이에요. 이제 월봉으로 바닥을 찍고 제가 월봉에서 가장 빨리 잡아주죠. 항상. 그래서 월봉으로 지금 다 잡아줬어요. 6월 23 현대모비스 잡아줬죠. 그 다음에 6월 25일 현대차 잡아줬죠. 그 다음에 LG전자 잡아줬죠. 전부 다 50%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잡아주죠. 이제 월봉으로 잡아줬습니다. 자, 확실하게 7월부터 잡아줬으니까. 7월 초에 확인하고 잡아줬죠. 월봉으로. 자, 지금도 마찬가지 포스코도 월봉으로 확인하고 이번 달에 양봉이 뜰고로 12평선 19만 2천 원만 종가로 이상 끝나면 다음 달에는 찍어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추세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가겠습니다. 12시까지네. 11시 반에 끌래 12시까지 왔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오늘 가입 무료 10일 드리고 110만 원에 할인이 없고요. 저는 이렇게 운영합니다. 장기 종목으로 한두 종목 하고요. 장기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몇 배 갈수 3배 정도는 갈 수 있는 걸 하고요. 2~3배는 최소 3배 정도입니다. 3배 정도 익절했어요. 지금까지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단기 매매는 5천만 원 정도 계좌 따로 만들어 요걸로 내가 한두 종목 이렇게 현대모비스나 뭐 이렇게처럼 한 종목씩 사줍니다. LG전자나 뭐 이렇게 포스코 이런 것처럼 요걸로만 해도 1년에 100% 이상은 수익이 나니까 요걸 회비 내고 먹고 살면 돼요. 장기는 장기로 하시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들 수고도 하셨고요. 유튜브 보신 분들은 동방부스 1등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을 뭐 눌러주시고 아니면 알람을 꼭 눌러주세요. 알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올리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알람을 눌려야만 내가 바로 올 때 리얼타임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람을 눌러야만 내가 여기 할 때 장중에 하잖아요. 잠깐 올리죠. LG학 탈출하라. 62만 8천 원까지 넣었대. 자, 그 다음 여기. 대한유아도 그날 원래는 드렸죠. 11만원, 12만원. 여기 요때 할 때 내가 13만원인가? 지금 16만원이잖아요. 다시 알려줬어요. 장기로. 자, 전기차는 방전된다고 여기 돼 있네. 전기차 방전된다고. 방전. 어카데미 방전. 다들 수고도 하셨고 월요일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료원 가입하세요. 돈 못 버신 분들 이번 다 깨먹어요.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방부스 하든지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